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상한 기호가 나왔죠? 네, 얘는 2라는 수입니다. 네, 오일러 넘버라고도 부르죠. 매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두 베스가 치수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네, 우울해지죠? 자, 그래서 2에다가 두 메스 승을 이렇게 제곱을 하면, 네, 거듭 제곱을 하면, 지수를 하면 무엇이 될지 앞으로 한 20-30시간 동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셈을 할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걸 좀 볼까요? 어떤 셈이 있었는지. 그렇죠. 우리는 먼저 어떤 수 A하고 B가 주어질 때 얘를 덧셈을 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덧셈을 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덧셈했더니 나오는 이 X를 찾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걸 덧셈이라고 부르죠. 그거의 결과이기도 하고 절차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요거의 역관계인, 아니 일단은 역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곱셈이 있었죠. 곱셈. 그걸 뭐 색깔을 뭘로 해볼까요? 곱셈을 나타내는 색이 일단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점으로 찍기로 하는데 저는 일단 보통 점으로 찍죠. 이렇게 했더니 다시 말해서 A하고 B를 곱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그 X를 찾는 것을 우리는 곱셈이라고 불러요. 좀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역관계가 있었죠. 이번에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경우가 있었죠. A에다가 뭐 더했더니, 이번에는 더했더니 바로 B가 나오는 것. B가 나오게 하는 바로 요거를 찾는 절차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뺄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는 기호로 어떻게 썼죠? 그렇죠. B 빼기 A라고 기호로 썼죠.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해서도 이걸 했어요. 곱셈에 대해서도 뭐냐면, 자, A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얼마를 곱하면, 네, 색깔을 바꾸려니까 제가 조금 느립니다. 이해해주세요. 보세요. 곱셈 기호가 별로 안 좋죠. 점을 찍는 것이 낫죠. 어쨌든 한번 써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X를 찾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얘를 우리가 나눗셈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얘를 쓸 때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B 나누기 A라고 쓰죠. 그 다음 B 나누기 A도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그냥 비례와 똑같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자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B, A로. 자, 지금 했던 걸 총정리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4대 셈이에요. 소위 사칙 연산이라고도 부르죠. 자, 거기다가 우리는 뭘 하나 더 했어요? 그렇죠. 뭘 하나 더 했냐면 이걸 했어요. A에다가 뭘 했냐면, A가 아니고, 어떤 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2승을 하면, 자, 2승을 하면 뭐 3이 나오더라. 바로 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썼어요? 그렇죠. 얘는 기호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죠. 2에 뭐를 하면 3이 나오느냐, 얘를 찾는 것을 이렇게 쓰고, 얘를 근호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써보면 뭐 X의 A승은 B라고 한다면, 자, 얘가 지금 A가 지금 자연수일 때요. 네, 그럴 때 물론 뭐 정수일 때도 되지만 그것은 일단 자연수일 때 이 이야기 복잡하지 않기 위해서, 자, 얘는 어떻게 했냐면 B 루트의 A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래서 얘를 근호셈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현재까지 나온 색깔을 그동안 넣었으니까 얘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얘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얘 빼기, 얘 나누기.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5대 셈이라고 불렀어요. 안 불렀다면 지금 부를게요. 얘를 지금까지 대수의 5대 셈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게 나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A에다가 B승을 하면, 이때 A하고 B가 어떤 수인지는 아직 이야기 안 할게요.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냥 느끼세요.
네, 이때는 어떤 새로운 기호가 안 나오고 네, 위에다가 조그맣게 쓰는 이상한 표기 방법을 하죠. 별로 안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동안 사람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x를 찾는 이 절차를 우리는 지수셈이라고 불러요. 네,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세련돼지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뭐 익스포넨셜 영어로 쓰면 네, 익스포넨셜 발음 별로 안 좋지만 제가 네,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익스포넨셜 한 다음에 여기다가 a, b 이렇게 써도 되죠. 물론 이때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이 순서를 a, b 순서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6번째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자, a에다가 이번에는 뭘 했더니 b가 나오는지 바로 얘를 찾아라. 바로 얘를 찾아라. 그거를 얘를 x라고 부른다면 바로 이걸 찾는 절차를 우리가 로가리즘이라고 부르죠. 발음이 매우 안 좋네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로그라고 간단히 부를게요. 네, 로가리즘. 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그런 차차 로그 나올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얘도 뭐 간단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로그 뭐 a에 뭐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또는 이렇게 쓰죠.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은 로그 a에 b 이렇게 쓰죠. 됐나요? 자, 여기서는 b를 작게 썼다면 위에다 쓰고 작게 썼다면 이번에는 a를 밑에다가 작게 쓰죠. 네, 그 차이예요. 그냥 기호에 좀 익숙하지 않지만 뭐 익숙해져야죠, 차차. 자, 이것까지를 대수의 7대셈이라고 부릅니다. 부를게요. 네. 어떤 사람들은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대수의 7대셈이라고 부를게요. 다른 사람들 많이 흔히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다면 이 얘를 왜 하느냐 도대체 이 셈을 도대체 왜 하느냐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네, 이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네, 저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얘는 눈이에요. 지금 간혹 가다가 초록색이 보이기도 하지만 초록색이나 바위도 있긴 하지만 얘는 뭘까요? 네, 얘는 뭐예요? 그렇죠, 눈덩이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네, 믿기지 않겠지만 자, 얘가 굴러갑니다. 얘는 눈산이에요. 굴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얘가 그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눈덩이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쯤 오면 이렇게 됐다가 이쯤 오면 이렇게 되고 이쯤 오면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자,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잘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래봐요. 자, 1초 지났는데 자, 0초에는 이게 뭐 크기가 뭐 얘는 크기라고 해봐요. 크기가 뭐 지름이건 뭐 부피건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고 크기가 뭐 2였다고 해봐요. 네, 근데 1초 뒤에 얘 2배씩 된다고 해보죠. 2배씩. 그렇다면 2초 뒤에는 뭐가 됐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 좋아요. 뭐 구분하기 위해서 처음에 3이었다고 해보죠. 자, 3초 뒤에는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죠. 자, 그렇다면 10초 뒤에는 뭐가 되겠어요? 자, 얘를 10번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죠. 2에 10 이렇게 쓰는 게 낫죠. 네. 그럼 100초 뒤면? 네, 100초 뒤면 뭐 이제 100초 뒤면 2를 100번 쓴다는 건 진짜 바보짓이죠. 그래서 3에 2에 100승.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알고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얘를 알고 있으면 100초 뒤에 눈덩이가 얼마나 커졌는지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요거의 역관계로 바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자, 눈덩이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 크기만큼 됐다. 그러려면 시간이 얼만큼 지났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 곱하기 2에 t승을 했더니 10억에 아주 가까워졌다. 가장 가까워진 시간. 네, 그러면 이 t를 찾아야 되죠. 이건 로그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얘를 찾아야 되니까 또는 얘를 계산해야 되니까 얘를 지수셈, 얘를 로그셈 이렇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산의 눈덩이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뭐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눈사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눈사태가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지죠. 그래서 위에서는 처음에 뻥 해서 눈 하나가 걸러가지만 밑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방사능 붕괴 같은 경우도 시간에 따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팽창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는 지진. 처음에 시작은 간단하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쓰나미로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 이렇게 뭐 기분 나쁜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운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뭐 기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 보세요. 제가 올해 초에 이원을 갖고 있었다고 해봐요. 2원, 3원을 갖고 있을게요. 또 많이 갖고 있죠. 자, 1년 뒤에 제가 이걸 이자에 은행에 집어넣었더니 이자를 준다고 해봐요. 10%를 준다고 해봐요. 그럼 0.1만큼 곱하겠죠. 네, 0.1만큼 곱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갖고 있는 것은 원금에다가 이만큼 더 갖고 있겠죠. 3 곱하기 0.1. 네, 곱하기 0.1 이렇게 갖고 있겠죠. 그럼 2년 뒤에는 얼마 갖고 있어요? 2년 뒤에는 그렇죠. 바로 요거에다가 다시 요거에다가 다시 이 원금 그대로 갖고 있고 이때 시작했던 원금 그대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요거에 요거에다가 곱하기 0.1을 한 것만큼 더하기만큼 갖고 있겠죠. 네, 바로 이것만큼 갖고 있겠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첫해 막 시작할 때는 3원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1년 뒤에는 3 더하기 3 곱하기 0.1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얘는 그렇죠. 3 곱하기 1 더하기 0.1을 갖고 있고 그렇죠. 1 더하기 0.1. 그 다음에 2년 뒤에는요. 2년 뒤에는 그렇죠. 얘는 3 곱하기 0.1에다가 네, 다시 그다음 얘는 원금을 갖고 있고 더하기 바로 이것만큼에다가 다시 0.1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3 곱하기 1 더하기 0.1의 가로의 제곱이 되죠. 그렇잖아요. 정리하면. 그렇죠? 자, 자기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다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뒤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표를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네, 만들어 보세요. 꼭. 1 더하기 0.1에다가 10이 돼요. 자, 이런 문제 있다 해봐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 해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더니 내가 올해 초에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10년 뒤에 나한테 4원을 갚기로 했어요. 4원을. 네, 그렇다면 나는 은행에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까요? 또는 이 사람이 10년 뒤에 6원을 주기로 했어요. 10년 뒤에. 네, 좀 이상한 거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은행에 넣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빌려줘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1.1의 10승이라는 어떤 지수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이 문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3에다가 1.1 해서 내가 얼마를 지나면 내가 얘를 10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 딱 10원. 딱 10원이 되려면 얼마 기간 동안 해야 될까? 또는 몇 년과 몇 년 사이일까? 그러려면 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로고셈이 필요한 거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 자체에도 중요해요. 네, 수학 자체의 흥미로 우리 이미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2승, 2의 3승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가는 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2의 0승은 무엇일까? 2의 마이너스 1승은 무엇일까? 2의 마이너스 10승은 무엇일까? 묻게 되죠. 또는 바로 이 사이에서 그렇다면 2의 3분의 4는 무엇일까? 네, 얘는 바로 근호셈이었죠. 우리가 지금 정확히 말 안 했지만 2의 5분의 7은 어떻게 될까? 또는 2의 2분의 3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답하는 게 근호셈이고 다음 그렇다면 2의 루트 2는 어떻게 될까? 이제 바로 요것과 요거 사이일 텐데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죠. 그럼 이런 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이제 지수셈을 정의하는 거죠, 우리가. 네. 또는 이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어떤 지수라는 표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해요. 쓰는데 예를 들어서 1, 2, 3.456 있다고 해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소수점법이죠. 소수점을 나타내는 거죠. 얘는 어떻게 쓰냐면 사실은 1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3 곱하기 10의 0승 더하기 뭐가 돼요? 4 곱하기 10의 그렇죠. 우리가 만약 얘를 그러니까 10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5 곱하기 100분의 1
네, 1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사실은 얘는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은 사실 요거 이 부분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얘는 더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지수를 안다면, 지수를 잘 정해놨다면. 그럴 뿐더러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얘 같은 경우도 얘를 x의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얘가 2인 경우에. 자, 이런 것들이 수학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실제로. 네, 1 더하기 뭐 x의 분의 1 어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뉴턴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놓고 그렇다면 1 더하기 뭐 2승 뭐 3승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뭐가 돼요? 그렇죠. 이항정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얘가 음수일 때는 이항정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 던졌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수학으로 바로 이 표기법 하나 갖고 이 지수라는 표기법 하나 가지고 수학이 엄청나게 진보하거든요. 네. 또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왜 지수록을 해야 되나만 갖고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이야기하면 소위 그 지수 함수 중에서 지수 함수라면 엑스와의 대응 관계니까 밑이 2인 우리가 이 수가 뭔지 나중에 할 거예요. 이 함수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수학 전체에서. 그것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사는 게 좋으냐, 삶이랑 인생이랑 정말 좋은 것이냐.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죠.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좋다라는 걸 알게 되듯이 우리가 수학을 풀다 보면 자, 우리가 얘가 종종 등장하고 얘가 얼마큼 유용하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밑이 2인 바로 이런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lnx라고 부르는데 이 lnx가 이 두 함수가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거든요. 파워가 엄청나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못 푸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풀려고 했던 거 다항에 있는데 이건 다항이 아니고 이제 얘가 지수로 이미 a예요. 자연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x의 2승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x의 2승 같은 경우는 이걸 미분하면 얘는 미분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죠. 자, 2의 x의 2-1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일 때 됐어요. x의 2분의 1일 때도 현재까지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x의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a든 예를 들어 루트 2든 또는 파이든 이런 경우 오더라도 그거의 미분은 진짜로 a 곱하기 x의 그 a의 a-1이 될까? 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증명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럴 때 놀랍게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여기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결론은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배워두면 참 좋다라는 무책임한 말밖에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네요. 자, 알게 될 거예요. 한 20-30시간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됐지만 네, 특별하게 뭐 머리 쓴 건 없고 한번 듣는 거니까 네, 그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